한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중국을 향해서 새로운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최신 소식은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마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마도는 현재 섬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급기야 작년 10월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아베 정부가 지원을 했지만 재정난은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하는 경제 효과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없이 대마도 경제는 돌아갈 수 없고 대마도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다 먹여 살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매운동에 이어서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대마도는 황폐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이 0명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식당 주인은 한국인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해 왔습니다. 메뉴판을 모두 한국어로 만들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라면까지 개발했죠.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이 수십 명씩 줄을 서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명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민박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숙박부가 한국인 이름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현재는 90% 이상 줄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매일매일이 휴일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의 증언에는 과장이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가깝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대마도가 보이죠. 대마도로 가는 교통편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객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터미널도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대마도 해변을 다른 것들이 채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한국에서 조류를 타고 온 쓰레기입니다. 현재 대마도 해변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마도에 한국의 쓰레기가 흘러들어온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조류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그 증거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수십 구의 한국인 시신이 대마도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슬픈 역사입니다. 해변의 쓰레기를 살펴보자 웰빙 유기농 제주 비료, 한라산 올레 소주, 제주 삼다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제주에서 상당 부분 흘러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마도에서는 매년 쓰레기 수거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쓰레기를 치운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방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기력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다가오자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아베 정부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자주 하고요. 사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마도의 재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인 관광객이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많이 찾자 한국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역사 자료를 폐기했죠. 문제는 대마도의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공시송달 기한인 8월 4일 이후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한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본 관광당국의 고위 관계자도 대마도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듯하다. 결국 대마도 주민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탈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 빈자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 19일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마도의 날은 지난 2005년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출정한 날인 6월 19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죠. 올해로 16회째 마주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마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올바른 영토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관련자는 지난 16년간 대마도의 날 기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26일 영상 하나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고령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었다는 독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억지죠? 영상에서는 이 여성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도 강치 사냥의 개척자. 87세의 이 여성은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동영상에서는 독도에서 잡은 전복을 가공 판매했고 강치 기름과 가죽, 고기를 이용했다고 나옵니다. 일본은 앞으로 5명 정도의 독도 관계자 증언을 순차적으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영어나 한국어 등의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동영상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취지를 대놓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관한 증언 동영상을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것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동영상이 학교 교육 등에 활용된다. 그러면 독도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들의 뻔뻔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 노골적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강치조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식민지 수탈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서 수만 마리 이상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잔인한 조업으로 멸종했죠. 결국 일본은 독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자신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영유권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주춤했던 일본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이 섬의 공식 행정구역명에 일본명 센카쿠를 넣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카키시 의회는 센카쿠 열도의 행정구역명을 바꾸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시카기시 도노시로에서 이시카기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바꾸는 안건을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갸오위다오를 위시한 주변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중국은 영토 주권 수호에 단호하다. 이어서 일본 측의 행정구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17일 일본은 중국의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을 항해하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외교부를 통해서 곧바로 반박했죠. 갸오위 다오의 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대립은 독도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무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군함이 집결하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당연한 선택입니다. 일본은 군사력에서 중국에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으로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행정구역명을 느닷없이 변경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은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키면서 대마도를 함께 취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닥터시사TV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싱가포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싱가포르 인구는 약 584만 명이다. 6일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와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이날 낮 12시 현재 78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1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198명이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 3일 1명이 추가돼 총 18명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1월 23일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달 22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데 13주가량이 걸렸지만 이후 2주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자국 내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거주자 32만 3천 명 중 5.3%인 1만 6,998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싱가포르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감소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학교 내 감염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3월 23일 각급 학교 개학을 강행했다가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자 지난달 8일 비대면 재택 수업으로 완전 전환했다.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보호법 사무국은 옹익쿵 보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일까지 적어도 50명의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페이스북 계정 싱가포르 스테이츠 타임스와 계정주의 정정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페이스북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가짜뉴스법은 싱가포르 정부에게 정부가 거짓이라고 간주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거짓이라는 딱지도 게시물 옆에 붙일 수 있다. SST는 지난 4일 옹 장관이 휴교를 거부한 뒤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학교들은 지난달 3일 문을 닫았지만 이미 적어도 5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3일까지 교육부 산하 학교 학생과 교사 6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외 여행, 가족, 사교 환경, 학교 이외 직장 등에서 감염됐다고 반박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고3 수험생에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20일 고2 중 3초등 1에서 2학년, 유치원생, 27일 고1 초등 3에서 4학년, 6월 1일 중일 초등 5에서 6학년이 등교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3이다. 코로나19의 통상 잠복기인 2주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8일 만이자 지난달 30일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 이후 숨은 감염자의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결정은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5월 연휴 이후에서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고3은 진로 진학 준비를 고려해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3월 23일 개학을 강행했다가 2일 만에 한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2주 만에 개학을 철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싱가포르는 학교가 가정보다 안전하고 어린이는 코로나 발병률이 낮다며 성급하게 등교를 결정했으나 감염병 재확산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2달 넘게 아이들 돌봄에 지친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등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걱정해 학교 현장에 세심한 방역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에어컨 사용 자제, 급식실 가림판 설치 등 방역 당국에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찜통 더위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등교 형태를 다양화해 학교 내 감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학년 및 학급별 시간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학급 단위의 오전, 오후반 시행 등이다. 집 같은 학교라도 반마다 등교 시간을 달리하고 학생 간 만나는 기회를 줄여 감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이후 1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생활방역 성공은 학교 등교 정착에 달렸다. 정부는 고3 등교 이후 교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 일주일간 한치의 허점도 없이 교육 현장의 방역 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해 싱가포르와 같은 사태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해 고위험군에 대한 대량 검사를 보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 10만 개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에서 100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압둘라 총괄국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SD 바이오 센서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민감도가 84.4%, 특이도가 100%로 각각 나왔다며 우리는 이항원 신속검사 키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감도는 양성 환자를 잘 판단하는 비율, 특이도는 음성인 사람을 판단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부터 이동 제한령을 내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어 지난달 중순부터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2자릿수로 떨어지자 이달 4일부터 대부분 경제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전날 기준 확진자는 30명 추가돼 총 6,383명이고 사망자는 총 106명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표적 추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압둘라 총괄국장은 우리는 이제부터 고위험군을 추적할 것이라며 일단 감염자가 많은 레드존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대략 200만 명의 등록된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불법 체류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웃나라 싱가포르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내세워 이달 2일 쿠알라룸푸르의 외국인 주거 지역에서 적법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주 노동자 등 586명을 검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와 감염자 음성화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